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오래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남자는 25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선량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 그리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노로 시작해서 눈물과 감동으로 끝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거든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남구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선착장에서 최도연이 밧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던 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연 서장님, 안녕하세요. 남구의료재단 이사장 김영희입니다. 아, 김 이사장님.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해양치매 케어센터를 신설하려고 해요. 서장님의 전문성을 빌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해양치매 케어센터라니 처음 들어보는군요. 바다와 관련된 기억 치료법이에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흔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6시쯤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녁 무렵 도연은 병원 사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어요. 현관에서 김영희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장님.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김영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정장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을 안내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서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해경에서 얼마나 유능하셨는지 모르신다고요.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병원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지역 유지분들 모임에서 뵌 적이 있으시대요. 서장님의 명성은 부산 전체에 알려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장 김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도연 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병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뜻깊다고 하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수는 해양치매 케어센터에 대해 설명했어요. 바닷소리, 갯벌 냄새, 이런 것들이 치매 환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해요. 서장님의 해양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김영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명예이사직도 맡아주세요. 도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재정 계획이 상당히 큰 규모네요. 정부 보조금과 재단 후원금을 합치면 충분할 거예요. 서장님의 이름값이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김영희가 병원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환자 병동이고 저기는 직원 휴게실이에요.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주목했습니다. 일반 병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보안이 철저하네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혹시나 실수라도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서 김영희가 멈춰섰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의료 폐기물 처리 구역이라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출입 통제를 할까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모두 어디 계신가요? 오늘은 거의 못 뵌 것 같은데요. 야간 근무조가 대부분이에요. 환자분들 돌봄은 밤에 더 중요하거든요. 귀가하려던 도연이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다가 린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장님? 김영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놀란 듯 돌아봤어요. 아,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더 깨끗한 곳이 있어요. 도연은 김영희를 따라갔지만 머릿속으로는 방금 들은 소리를 곱씹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였어요. 차에 오르며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답변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서장님, 혹시 가족 중에 실종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도연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지역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병원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출입 통제가 너무 과도했고 직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린넨실에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간 김태수의 제안을 고민했습니다. 해양치매 케어센터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김영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그럼 오늘 병원에서 간단한 회의 어떠세요? 다른 자문위원들도 소개해드리고요. 좋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3시쯤 오세요.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김영희가 반겼습니다. 오늘은 더욱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장님.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의실에는 지역 유지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연 서장,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희가 자료를 나눠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치매 케어센터의 핵심은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모형배를 만들고 바다 소리를 들려주고요. 환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준비 단계라서 실제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효과가 입증되어 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없이 이렇게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서장님, 병원 구석구석 구경하고 가세요. 안전 점검도 겸해서요. 그러죠. 혹시 지하도 볼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보일러실 상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희는 다른 참석자들을 배웅하러 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지하로 내려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일러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린넨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왼쪽 귀 밑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많았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의 모습이 기억 속 누군가와 닮아 있었어요. 1997년 태풍밤 실종된 여동생 최혜인의 모습과 말이에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지하 린넨실, 중년 여성, 왼쪽 귀 밑 흉터, 손등 굳은 살.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서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김영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서장님, 저희 재단 이사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결정하면 연락드리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좋은 기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옛 동료 박세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세호야, 나야. 서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부탁이 하나 있다. 남구의료재단 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 병원 직원 현황부터 파악해봐.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 주세요. 박세호는 며칠 뒤 연락을 했습니다. 서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 미화 직원 중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고용 기록도 없고요. 어떤 사람인가? 50대 여성인데 외출을 거의 안 한대요. 새벽에만 잠깐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어디로 가는데? 부전시장 쪽으로 가요. 그런데 금방 돌아와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켜봐 줄 수 있나? 물론이죠. 그런데 서장님, 왜 이 병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말하긴 이르지만 혹시 혜인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박세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최혜인의 실종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겠어요. 고마워. 그런데 절대 들키지 말고 해. 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부전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박세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보통 새벽 6시쯤 시장에 나타납니다. 도연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상인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바로 병원에서 본 그 여성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여성은 사과 상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몇 개를 집어들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아줌마, 사과 드릴까요? 상인이 물었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 혜인의 목소리였어요. 여성은 계속 머뭇거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이 놀란 듯 뒤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혜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혹시 최혜인 씨 아니세요?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이마를 짚었어요. 혜인, 혜인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게 제 이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혜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지내세요? 병원에서 일해요. 청소하는 일이요. 병원이 어디인가요? 혜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해요. 도연이 뒤돌아보니 병원 차량이 시장 입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혜인 씨, 여기 계셨네요. 약속 시간이에요. 김영희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장님. 여기서 뵈네요. 아, 김 이사장님. 시장 구경 나왔다가 우연히요. 그렇군요. 저희는 환자분 검진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혜인은 김영희 옆으로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차에 타요. 김영희는 도연에게 인사하고 혜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서장님, 또 뵙죠. 차가 떠난 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인의 손목에서 본 것이 기억났어요. 병원 라벨과 같은 접착 흔적이었습니다. 과일 상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 여성 자주 오시나요? 가끔 와요. 근데 이상해요.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계속 만져보다가 안 사고 가요. 뭔가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박세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세호야, 나야. 방금 그 여성을 봤어. 어디서요? 부전시장에서. 김영희가 데려갔어. 확실해요. 99% 확실해. 혜인이야. 박세호의 목소리가 흥분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혼자서는 안 돼.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텐데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검체를 구하지? 병원 쓰레기통을 뒤져볼까요?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저녁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혜인, 하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왜 김영희는 혜인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김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장님, 어제 시장에서 만난 거 기억나시죠? 물론이죠. 혹시 저희 직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인사 정도요. 그렇군요. 사실 그분은 치매가 좀 있으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이 저희뿐이거든요. 도연은 김영희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도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돌보시니 정말 대단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서장님, 재단 이사직 결정은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혜인을 구해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박세호는 밤늦게 병원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고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가 병원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과 칫솔을 구했어요. DNA 검사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그런데 조심해야 해.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병원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사망 처리된 환자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료를 구했어? 아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거 완전히 부정수급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며칠 더 시간을 주세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박세호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의 CCTV 시스템이 별도 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서장님, 병원 CCTV가 외부 컨설턴트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컨설턴트라니 윤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항만 물류회사도 운영하더라고요. 항만 물류회사까지. 수상하네. 이 사람 경력을 보니까 보조금 사기로 수사받은 적도 있어요. 도연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호야,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오후쯤 나올 거예요. 다음 날 박세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서장님, 결과 나왔어요. 근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나왔어요. 도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혜인이었어요. 확실한 거지. 99.9% 확실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영이한테 말해야겠어. 도연의 아들 최준영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건이라 직접 수사를 맡을 수는 없었어요. 아빠, 정말 고모인 거예요. DNA 검사까지 했으니 확실해. 그럼 제가 동료 검사한테 넘겨드릴게요. 저는 제척되어야 하니까요. 고마워, 준영아. 그런데 아빠, 증거가 더 필요해요. DNA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박세호가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병원의 재정 흐름에서 이상한 점들을 더 발견했어요. 서장님, 윤성민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요. 컨설팅 비용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볼 수 있나? 항만 물류회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금 세탁일 거예요. 도연은 김영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장님, 재단 이사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조건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선착장 운영비도 지원해드리고 명예직이니까 부담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분도 추천받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김영희가 자신을 회유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준영이 연락했습니다. 아빠, 동료 검사가 관심을 보여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준비를 하겠다고 해요. 언제쯤 가능할까? 증거를 더 보완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어. 그때까지 더 조심해야겠어. 박세호는 마지막 조사를 위해 병원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서장님, 지하 격리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격리실이라니. 린넨실 바닥에 이상한 패널이 있더라고요. 탈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혜인이 그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구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연은 마음이 급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혜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준비가 완전히 끝나면 움직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혹시 김영희가 눈치챌까봐 걱정돼요. 나도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소방서에서 정기 안전점검 공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미리 요청해둔 일이었어요. 김태수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소방점검이 있어요. 모든 구역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김영희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하 쪽은 어떻게 할까요? 평소대로 하면 돼. 별다른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둬요. 다음 날 오전 소방점검팀이 도착했습니다. 도연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함께 왔어요. 안전점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인사했고 김태수가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희는 점검팀을 상층 병동으로 안내하려고 했어요. 이쪽 병동부터 보시죠. 환자들이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소방관 중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하시설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실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김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하는 별로 볼 게 없는데요. 규정상 모든 구역을 점검해야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구조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김영희는 어쩔 수 없이 동행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여기가 보일러실이고 저기는 창고예요. 소방관이 린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거기는 그냥 린넨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봐야죠. 린넨실 문을 열자 정리된 침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바닥을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패널이 뭔가요? 바닥과 색깔이 다른데요. 모르겠는데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관이 패널을 살짝 눌러보니 움직였습니다. 이거 탈착되는 거네요. 아래에 뭐가 있나요? 김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는 배관 점검용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방관은 패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뭔가요? 도면에 없던데요. 옛날에 만든 건데 지금은 안 써요. 도연이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도 내려가 봐도 될까요? 위험해요. 환기도 안 되고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도 뒤따랐어요. 지하 공간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침구와 물병, 그리고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구석에서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인이었어요. 누구세요? 괜찮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혜인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소방관이 위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즉시 구조가 필요해요. 김영희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분은 치매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 보호하고 있던 거예요. 보호라고요. 이건 감금이에요.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혜인아, 기억나지? 나야, 오빠야. 혜인이 도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오빠 맞아요. 김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장님,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고발하겠어요. 고발하세요. 우리도 할 말이 많거든요. 소방관이 혜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박세호가 도착했습니다. 증거 보전부터 해야겠어요. 지하 공간에서 억제띠 흔적과 투약 기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영희가 은폐하려던 증거들이었어요. 김태수가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병원을 무슨 범죄 조직으로 아나요? 그럼 이 지하실은 뭘로 설명할 건가요? 도연이 따져 물었지만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보전했습니다. 김영희와 김태수는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어요. 혜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으니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죠? 그럼 혜인아, 이제 괜찮아.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누이 관계 99.9%로 확정되었어요. 검찰청에서 준영의 동료 김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도연 서장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제 기소할 수 있어요. 어떤 혐의로 기소하나요? 감금, 특수폭행,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부정수급,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죠. 김영희와 김태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컨설턴트 윤성민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변호사가 김영희를 면회했습니다. 이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하 격리실에서 나온 증거들이 결정적이에요. 억제띠, DNA 흔적, 투약 기록까지요. 김영희는 도연을 역고발했습니다. 불법 침입이에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요. 하지만 검찰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 중에 발견된 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에요. 게다가 인명구조 상황이었고요.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물증들이 채택되었어요. CCTV 서버에서 추출한 영상도 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혜인이 강제로 노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왜 지하 격리실에 숨겨뒀나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성민의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항만 물류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이 명확합니다. 병원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어요. 혜인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동석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청소했어요. 아프면 주사 맞았어요. 누가 주사를 놨나요? 김 이사장님이요. 아프다고 하면 주사 놔줬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와야 했어요.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을 얻었습니다. 김영희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환자를 돌본 것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가족을 찾아주지 않았나요? 왜 정식 환자 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변호사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박세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요양급여 청구 내역에 사망자 명의가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혜인 씨도 유령 환자로 등록되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어요.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한 실종자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어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주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점도 매우 악질적입니다. 도연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혜인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그래, 혜인아. 이제 새 출발이야.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했어요. 준영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영이 나올 것 같아요. 고마워, 준영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이에요. 고모를 찾은 거잖아요. 혜인은 매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빠 어렸을 때 같이 바다에 간 거 기억나요? 물론이지. 내가 조개를 주워왔잖아. 맞아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영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성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 15억 원을 추징합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했어요.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병원 법인에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명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세요. 도연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연과 혜인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오빠, 정말 끝난 거죠? 그래, 혜인아.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혜인은 국가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정 등록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생존이 확인된 거예요. 의료진이 혜인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어요. 정서 안정도 중요해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될 거예요. 도연은 혜인을 위한 신탁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평생 치료비 걱정 없도록 준비했어. 오빠 고마워요.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격리시설 점검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유사사건 예방 지침도 배포할 예정이에요. 준영이 재척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협조했습니다. 고모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병원 재단의 이사진이 교체되었습니다. 공익이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 학대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어요. 시민신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도연은 선착장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혜인이 돌봄에 집중하고 싶어요. 가족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빠,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준영도 동의했습니다. 혜인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물리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혜인은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병원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의사가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상태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나아질 거예요. 도연은 매일 혜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인아, 기억나는 게 더 생겼어. 어떤 거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맛이요. 정말 나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25년의 공백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혜인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고 가족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혜인은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오빠, 바다에서 이렇게 오래 걸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 이후 처음이야. 그때도 이렇게 같이 걸었지. 도연은 혜인을 돌보던 어촌 부부의 묘소를 찾아냈습니다. 25년 전 실종 직후 혜인을 잠시 돌봐준 분들이었어요. 혜인아, 오늘 중요한 곳에 가보자. 어디예요? 너를 처음 구해준 분들 묘소에 가는 거야. 산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부부였지만 혜인에겐 은인이었어요. 도연이 준비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마우신 분들, 혜인이를 되찾았습니다. 25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혜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장학기금 조성을 약속하는 서류를 묘 앞에 놓았습니다. 어촌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에요. 두 분의 마음을 이어가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혜인의 위패를 복원하는 의식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일원이야. 준영이 족보정정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고모, 이제 공식적으로 최혜인이에요. 고마워, 준영아.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복원된 거예요. 해경 동료들이 선착장에 모였습니다. 도연의 구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서장님의 끈질긴 추적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실종자 수사에 더 정성을 기울여야겠어요. 예방 매뉴얼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요양병원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 CCTV 사각지대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 도연은 병원 내부 고발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혜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신변 보호는 계속 요청해 둘게요.
지역 언론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25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 시민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혜인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영화관도 갈 수 있어요. 치료사와 함께 다양한 곳을 경험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세요. 시장에서 혼자 장 보는 것도 연습해봐요. 혜인은 조금씩 선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오빠, 오늘은 이 옷이 입고 싶어요. 좋아. 내가 고른 옷이 예뻐. 도연은 은퇴 선언문을 지역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에요.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광안대교 근처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혜인아, 저 달이 불빛 예쁘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별 같아요. 준영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바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어요. 혜인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오빠. 이제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혜인의 이름이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어요.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를 비추는 가운데 최 씨 가족은 조용히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빼앗아갔던 것을 바다가 다시 돌려준 기적의 밤이었어요.